자기에 대한 비판은 안 들어. 안 듣잖아요. 절대 안 듣죠. 생각이랑 다른 얘기도 안 들어요. 잘.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얼마나 급할 정도였냐면 암살을 당해요. 손책이.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움직이다가 사망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물려줬어. 근데 병원을 너무 확장해가지고 대출이 이제 엄청 나오고 직원들 싸우고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대로 정신과 의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아니면 진짜 못할 것 같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논외로 하고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안 어울린다. 다른 거 알아봐라. 그렇죠. 그런 삼국지 인물을 오늘 뽑아보려고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원소. 원소. 일단은 물려받은 병원이 있는데요. 물려받은 병원이 큰데 그 병원이 자기 때문에 망했어요. 보통은 아빠가 정신과 병원을 크게 가지고 계시면 아들이 또 갈만하잖아요. 원래는 적자가 아니었죠.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 병원을 온전히 이어받기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본인 아버지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양아버지랑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본부인, 본부인의 어떤 3년상을 2번 연속 6년간. 근데 우리가 3년상이라고 해서 그 부모님 묘 옆에 그냥 운막만 세워놓고 뭐 아이고 막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혹독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추워도 그 운막에서만 지내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상복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된 일이었는데 그걸 6년간 했다.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류파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유학자들이 이제 청류, 탕류라고 해서 탕류는 정부랑 좀 친한. 청류는 난 저 십상시들이 팽행하는 정부랑은 내가 안 해. 하는 청류파의 아이돌이 된 거죠. 너는 정말 유학자로서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 효심이 대단해. 이러면서 원소 하면 이제 와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왜 근데 이런 대단한 사람을 적합하지 않느냐? 일단 조조랑 비슷한 좀 나르시스틱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조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의식적인, 약간 허례허식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해요. 조조는 좀 되게 실용적이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진료하고 뭔가 약도 천천히 교과서에 따라서 딱딱딱 올리고. 근데 뭐 사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시대로 뭐 약을 안 먹었거나 혹은 뭐 숙제하라고 했는데 안 해와.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원소는. 그리고 좀 환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교과서적인 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아니죠. 얼른 좀 유연하게 대처도 해야 되고 다른 방법들이 없나도 막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뭐 나는 교과서대로 원리 원칙대로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전혀 환자의 어떤 사정이나 어떤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냥 딱 그 텍스트에 써진 대로 난 이렇게 한다 하면 이제 거기서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권위주의적인 성격의 정신과 의사였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약은 잘 쓰고 능력은 출중한데 좀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원소가 쇼맨십이 강합니다. 사실 아까 6년상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서자 출신이거든요. 태생을 좀 벗어나고자 원씨 가문에 인정받고자 이제 한 일종의 전략적 저는 행동이라고 봐요. 뭐 효심도 있었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임시관리를 굉장히 잘하지 않나. 이런 분들이 또 방송 나가시면 또 방송은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자기 통제력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좋아하고 이거를 좋은 수단으로 생각할 테니까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사서에도 희노애락이 없고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립적인 어떤 면을 보여주고. 근데 단점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공감받는 느낌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로봇 같이. 그렇죠. 오히려 막 진단서 문제인 정상 진단서 같은 그런 환자분들이라든지 평가해야 되는 환자분들 할 때는 잘할 것 같아. 근데 정말 환자 치료를 이제 공감과 어떤 경청과 이런 걸 동원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원소가 잘할 수 있을까? 자기의 시간을 정말 투자해서 경청해주고 같이 고민해줄 거 아니면 이거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 끝. 이렇게 하실까? 저는 후자에 좀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좋아하는 환자는 아무리 잘 끌어주는 거를 좋아하고 뭔가 솔루션을 내려주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또 좋은 이미지. 그렇죠. 거긴 병원도 깨끗하고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정신과 의사 집안이고 방송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얼굴도 잘생겼어. 내 의사는 한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떤 VIP.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마 대학 교수로는 정말 잘하시지 않을까. 대학 교수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자들도 잘 오시고 하고 대학병원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은 자기에 대한 비판은 안 들어. 안 듣잖아요. 절대 안 듣죠. 정당한 비판인데 안 듣죠. 조언을 안 듣죠 아예. 심지어 비판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랑 다른 얘기도 안 들어요. 잘.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 내가 생각이 이런데? 네가 잘못된 거야. 너 잘라. 그러니까 태생부터 이분은 뭐 누구 밑에 수구리거나 이렇게 굽신거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주변에 막 예스맨들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예스맨들이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한테 조금 다른 의견, 대안을 제시했던 뭐 전풍이나 저수 다 날아갔잖아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 환자가 줄고 혹은 병원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쨌든 누군가가 조언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직원을 뭐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치료 도입해야 됩니다. 뭐 이 치료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좀 싫을 수가 있군요. 안 들을 거예요. 절대 안 듣고 너 나가. 다 그럴 수 있어. 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 다 그럴 때입니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좀 남겠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 교수는 잘 아시는데 좀 외롭게 지내실 것 같아요. 또 예스맨들만 있는데 그 예스맨들이 과연 능력이 좋을까요? 아니죠. 원소가 정말 좋아서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뭔가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개원이시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옛날에 좀 호통치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카리스마 앞세워서 이거 이렇게 하라 정해주고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하고 약도 그냥 환자랑 얘기하기보다는 이거 정해주는 딱딱. 근데 사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환자분들도 그러니까 요즘 젊은 환자분들 중에 많지는 않은데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이런 분들에서는 그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트렌드에도 좀 잘 안 맞고 치료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어떤 치료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는 아까 손권을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손권의 형인 손책. 손책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뛰어난 건 맞는데 뛰어나고 능력이 좋고 막 잘생기고 그렇지.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 뭐 잘 나가잖아. 막 30대 막 지금 뭐 능력도 좋고 환자들 다 치료하고 막 이렇대. 다 몰려가고 그리고 막 잘생기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얼마나 급할 정도였냐면 암살을 당해요, 손책이. 그 이후로 잘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100일간 움직이지 마세요. 정양하세요. 했는데 이게 사사에 있는 얘기인데 자기 얼굴에 스크래치가 좀 났어요. 그걸 이제 뭐가 느껴지니까 이거 보겠다 해가지고 몸을 일으켜가지고 보다가 화가 나서 그래가지고 움직이다가 사망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사로. 얼마나 이 참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 저는 손책은 어떤 좋은 진단이랑 치료를 해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환자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쫓아와. 선생님 저는 이런데요 사실. 왜 그거 얘기 안 했어? 아니 그거 알겠다고. 근데 이렇게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윽박지를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더 큰 문제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치료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환자가 그 단계를 못 따라와.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손책은 약을 이만큼 썼으니까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이제 좋아지다가 갑자기 어떤 뭐 회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던지 가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병원을 못 올 수도 있고. 병원에 못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환자한테 엄청 화를 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환자 탓을 할 것 같아요. 좀 정신과는 사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천천히 또 그 환자의 호흡에 맞춰서 환자가 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치료 다음번에 해볼까요? 했을 때 선생님 아직 뭐 좀 하면은 그래요. 좀 그럴 수 있다. 좀 나중에 봅시다. 근데 저는 이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손책은 거기서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럼 정신과보다 약간 응급실 이런 게 맞겠네요. 그쵸. 빠르게 따다닥 하는 거. 딱 다이나믹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수술과 바로 이제 딱 종양이 보여? 탁 하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응급실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날 그 환자 오면 빨리빨리 처치하고 다음날 오프하고. 근데 아마 다른 거랑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안 내려오면 이제 왜 안 내려와? 이거 너네 거 환자다. 이렇게 좀. 내가 분리했는데.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능력은 뛰어난데. 여기 대구역이라고? 또 누가 있어요? 의외로 아시는 분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유주자사로 나왔던 유라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참 성품이 온화하고 굉장히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입니다. 되게 정신과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한 의사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주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변방이라. 그래서 군사비를 줄여서 백성들이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의 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손차량 대립이 심했어요. 공손차는 무조건 야만족도 때려잡자. 이유는 회유해가지고 거기 쓰는 국방비를 절약해서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자. 약간 이런 식이었어.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뛰어났냐면 원소가 황제로 추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거절했어, 그거를. 근데 그럴 정도인데 저는 이런 좋은 의사분도 한편으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공감을 환자 입장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중립성을 잃어서 공감 중에서 엠파시가 아니라 심파시에 가까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둘 다 공감이고, 근데 엠파시는 우리가 좀 제 어떤 선을 지키면서 환자의 이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듣는 거예요. 반면에 심파시는 우리 선이 없어진 거야. 너무 공감해 버려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지. 나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의사고 뭐 진승 선생님이 환자로 왔는데 뭐 진승 선생님의 어떤 슬픈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막 같이 막 울어주고 이거까지는 좋은데 막 이거 택시비 하세요 막 주고 혹은 환자가 막 힘들다 그러면 병원 밖에서까지 뭐 만나주고 힘들어요 그럼 막 집까지 찾아간다거나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럼 뭐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이제 그 선을 좀 넘을 수도 있겠네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에피소드들이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립성을 지켜야 의사도 더 많은 환자들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한 명만 진료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걱정되는 게 환자가 이제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이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특히 뭐 알코올 환자분들이나 뭐 2차 이득이 있는 이제 군대 앞둔 뭐 환자들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좀 취약할 것 같아. 저는 지금 막 군대 갈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좀 더 미루고 싶어요. 그럼 막 가짜로 써주고. 뭐 본인은 진짜로 믿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진단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인데 환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물 치료에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혹은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해서 이 환자는 스프라바토를 해야 해. 이 환자는 TMS 치료를 해야 해. 이런 생각 의사로서 드는데. 그렇죠. 환자 경제가 어렵다고 맨날 얘기하고 표정도 좀 어두워 보시고 안 되겠다 이분은 그냥 약물 치료만 하자. 그 치료를 그냥 아예 입에도 꺼내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에 대한 최선의 배려는 빠른 치료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한 치료.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지레짐작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기를 꺼내고 그걸 환자가 결정을 하는 거지 자기가 환자를 생각해서 뭐 이런 치료는 권하지 아예 않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치료자로서는 맞지는 않네요. 굉장히 사람 좋고 인품 좋고 그건 뭐 알겠는데 정신건강과 의사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포나 동탁 이런 캐릭터들은 근데 사실 여포는 아시다시피 너무 신뢰가 없잖아요. 뭐 동탁은 뭐 말을 해야 돼. 동탁은 뭐 잔인 무도하고 해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은 의사가 되면 안 돼요. 이분들에게 의사가 되면 누굴 치료해 줄 사람도 아니고 치료할 자세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탁, 뭐 여포, 공손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돼, 그냥. 안 돼. 정신과 의사 되면 아예 안 돼요. 탈락.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